네, 오늘의 주제는 소통하는 시민 되기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좀 평화롭게 잘 지내볼 수 있을까? 이런 실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떠 있잖아요. 원래는 제가 예체능 전공자예요. 원래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계속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쳤고 전공도 했고 또 이 과목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좀 일을 해봤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더 저의 이렇게 즐겁게 사는 성향 때문인지 어쨌든 다시 이제 협동조합에서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한살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조합원 활동을 하면서 이사와 이사장 역할도 해봤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지금 상상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마을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지표 개발도 해보고, 그래서 일단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좀 더 지속가능한 생활을 해볼까, 이런 게 요즘 저의 고민거리이자 그 일상생활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 강정 박사님께서 잠깐 강의를 하셨던 데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전 사실 이거 보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고 우리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끝나더라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습관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들을 계속 좀 유지하고 싶으신지 좀 궁금해져서 얘기가 나눠보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되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거를 사고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지냈던 시간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고요. 저는 코로나가 끝나고도 이 소비를 좀 줄이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를 스스로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약속 중에서 어떤 거를 좀 계속 지키고 싶으신지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그냥 음소거를 해제하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장서인 선생님이 말씀해 네.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비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은 꼭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런 걸 하는 것도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면 훨씬 더 소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재택근무 하시면 어떠셨을까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 계실까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다 지금 출근을 하시나요? 아, 재택근무 하시는 분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뭐 꼭 재택은 아닌데요. 네. 어쨌든 학교 강의를 저도 인제 온라인에서밖에 못 하니까 줌으로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택을 하긴 하는 거네요. 그죠? 재택 강의는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뭐 네. 코로나가 끝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있는 것 중에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게 네.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고 허브 기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베란다에서. 네. 네. 텃밭 농사를 하시는군요. 농사까지는 아니고 그냥 베란다에서 허브 종류를 몇 가지 로즈마리 뭐 네. 인제 루꼴라 뭐 네. 민트 뭐 이런 종류 좀 기르고요. 그래서 아. 민트 따서 인제 얼음에 같이 얼려 가지고 네 뭐 민트 어. 인제 탄산 넣어 가지고 뭐 민트 주스 먹는다거나 네 아하. 네. 여기 또 루꼴라 생활 가지고 에세이가 피자 나왔습니다. 먹거나 뭐 이런 네 뭐 그런 것 네. 쪼끔 하고 있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왜 얼음에 민트를 넣어서 얼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또 한 사람만 더 들어볼게요.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아 네. 우리 유기농 펑크님 부탁드려요. 네. 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지하철 타기가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 아.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네. 마을에 화단 2개 만들고 제로 아. 웨이스트 샵 만들고 이런 것들을 아. 코로나 이후에도 잘 이어나가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기농 펑크님 때문에 또 지구 환경이 정화되는 또 일이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박수를. 네. 어쨌든 네 감사해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의 습관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었지만 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유기농 펌프님처럼 새로운 또 일상을 시작하게 되고 이게 또 지구를 구하는 또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한번 이제 보통 학교 가면 수업 가면 오늘의 뭐 수업 목표 이런 거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적어봤어요. 자, 이게 세계 시민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의 우리 목표는 소통. 힘들지만 소통. 그래서 그 소통이 되려면 일단 상대방을 잘 관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잘 관찰해야지 아,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뭘 싫어하는 거를 사실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온라인이지만 상대방을 잘 관찰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잘 관찰한 그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잘 관찰했는데 아, 그 사람 자체가 싫어가 아니라 일단 그럴 수 있어 라는 인정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우리 실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번 경청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일단 사람들을 잘 관찰한다. 그 다음에 그 관찰한 모습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많이 들어보신 단어인가요? 어떠세요?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 네. 나 이거 생전 처음 들어. 이 어려운 단어는 무엇인가? 처음 들어보신 분? 네,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고,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라신 분. 손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럼 중간지대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퍼실리테이션은 요즘 사실은 굉장히 마을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뭐 기법 그런 것 활동이에요. 보면 일단은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그 여기에 보면 제가 핑크색으로 되게 중요한 지점에다 표시를 해놨죠. 최고의 사고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리고 최상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완전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해하고 책임감을 공동으로 가질 수 있게 하는 거래요. 자, 그럼 두 번째 보면은 그 다음에 더 좋은 말이 있어. 협업, 시너지를 창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또 참여, 여기서 참여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고 집단이 일을 하도록 하고 중립을 지키는 거. 완전히 우리 공동체 생활과 회사 생활과 이 회의에서 다 같이 지내는데 완전 최상의 단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이거를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쨌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중립적이게 하고 공정한 이 방법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참여시키고 중립을 지키고 사람이 아닌 개인이 아닌 집단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퍼실리테이션이란 말은 무엇일까? 사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제가 가서 이제 진행을 퍼실리테이션을 하면 저희 이제 집에 있는 남편이 그래요. 퍼실 뭐 하러 간다. 너무 말이 기니까 퍼실 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어감이 영어로서는 별로 좋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도해서 뭔가 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어원을 찾아봤더니 퍼실리테이션의 어원을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쉽게 만드나 보면은 우리가 회의를 하고 일을 진행할 때 집단과 우리 회의를 진행할 때 소통과 협력을 쉽게 만드는 사람인 거죠.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거는 그 방법이고 그러면 이 퍼실리테이션은 그러면은 집단 안에서 회의를 하거나 뭐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소통과 협력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더 좋은 선한 방향으로 시너지가 생기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 저나 오늘 우리 도와주실 선생님들 뭐라고 부르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네, 음소거가 다 되어 있어서 안 들리네요. 네, 퍼실리테이터라고 하죠.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거는 그 기법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퍼실리테이터, 또 우리나라 말로 이러면 촉진자. 촉진자가 뭘까요? 우리 김선영 선생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촉진자가 뭘까요? 무언가 급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죠. 뭐 촉매제, 촉진제 이런 건 뭐예요? 뭔가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퍼실리테이션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보면은 이게 퍼실리테이션을 이제 활용한 회의의 장면들이에요.
혹시 이런 회의를 보셨을까요? 참석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요즘에 많이 하죠. 네. 막 열심히 써서 보면은 제일 우리 왼쪽에 위에 사진 보면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포스트잇만 붙어 있고 거기에 막 글씨가 많이 써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사람들이 보면 회의를 하는데 사람을 보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보고 회의를 하죠? 화면이나 그 포스트잇을 보고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왼쪽 밑에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사실 저희 동네에서 재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회의 시간이에요. 저희 동네에서 이제 마을 계획을 하면서 리빙랩으로 어린이들 놀이터를 개선하는 사업을 했을 때 이 퍼실리테이터가 가가지고 회의를 진행했던 바로 그 현장의 모습을 찍은 건데 보통 회의를 하면 굉장히 엄숙하고 딱딱한 분위기에 그 막 의자가 쫙 있고 이런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들이 직접 와서 자신의 의견도 쓰고 여러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쓰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면 플라스틱 프리 서울 이야기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다 앉아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다 요즘에 퍼실리테이션 기법이 많이 쓰인 회의의 모습들인데요. 이런 회의를 하면 일단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보고 회의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회의를 하게 되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감정이 앞서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데 이렇게 퍼실리테이션 기법으로 각자의 의견을 평등하게 종이에 써서 내고 그 의견에 관해서 의견을 내고 의견에 관해서 판단을 하는 거는 되게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없애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 회의가 요즘에 많은 공동체와 또 기업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두산 같은 기업에서는 앞으로 이제 모든 회의 기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위에 높으신 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부터 위에까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의견을 모두의 의견을 동등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여기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얘기를 나누고 이 기법을 왜 배우려고 할까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김준성 선생님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조각을 맞추고 싶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네, 그러시군요. 우리 이민정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정돈이 안 된 느낌이 들어요. 그쵸, 맞아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일단 어른들은 굉장히 불편해해요. 아, 이 혼란을 내가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근데 독특하게도 아이들은 보면 이거를 보면 별로 불편해하지 않고 그냥 재밌다. 아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퍼실리테이션이 굉장히 정리를 잘하고 이 기법을 잘 적용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정돈해서 하나의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일단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편안하게 바라보는 것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좀 복잡한 레고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퍼실리테이터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믿음이냐? 보면은 제가 가장 왼쪽에 보면 제일 최대한 뾰족뾰족한 걸 가지고 왔어요. 뭐 요즘 저희 세계가 이렇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갈등 상황이 많고 사실 사람들이 참지 않죠. 근데 이게 개인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예시가 있나 한번 보면은 일단 저희가 뭐 분단 국가에다가 여러 가지 강대국으로 둘러싸였으니까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관해서도 다 의견이 다르고 나라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론 우리 몇 년 전에 있었죠.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하느냐부터 이 탈핵이냐 아니면 우리 뭐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찬반이 있고 당연히 회사 내에서는 팀에서도 그렇고 부서 간에도 그렇고 다 갈등은 어디나 있죠. 뭐 어린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는 어디선가 뭔가는 갈라지고 이런 게 항상 있어요. 또 우리 가족 간에도 있죠. 세대 간의 갈등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 추성인데 우리 퍼실리테이터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 이게 어떻게든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세계가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핑크색으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세계를 한번 써봤어요. 그렇지만 제가 완벽하게 동그란 원을 그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완벽한 원을 또 모든 게 다 클리어하게 이 오해를 없애고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이 뾰족뾰족한 거를 이렇게 원에 가깝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뭘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화면을 음성을 해제하시고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저는 좋아요. 네,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느 책에서나 어디에서나 만나서 우리 대화를 하면 다 풀릴 문제야, 괜찮아 하지만 사실 잘 풀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거를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퍼실리테이션이 뭐지? 퍼실리테이터는 어떤 일을 하지? 라고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이런 믿음을 조금씩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세계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은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를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 앞에 슬라이드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집단 사고를 통해서 더 옳은 과정을 도출해낸다는 토의랑 뭐가 개념이 다른지 비슷하게 음, 느껴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 집단 지성을 이용하는 게 맞아 퍼실리테이션이고,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이용해내는 거는 맞는데, 여기에 퍼실리테이션은 약간의 기법들이 들어가요. 이따가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뭐 의견을 모으는 기법,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한번, 뭐라 그러지?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서 그 샘플을 만들어 보는 과정들, 이게 그냥 앉아서 의견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화의 기법, 의견을 도출하는 그런 방법들이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나중에 또 한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대화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있었는데 이 대화의 의미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이 천재 물리학 혹시 데이비드 봄이라는 물리학자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우리나라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아인슈타인은 다 아시죠? 네, 아인슈타인이랑 같이 연구를 했고 미국에서 이제 손꼽히는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대화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화는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의미의 강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대화를 논쟁과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대화는 흐르는 강이니까 그냥 흘러갈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의 강과 계울들이 만나서 큰 폭포를 만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 대화를 다 옳고 그름으로 다투는 논쟁을 하고 인식을 한다.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개인적으로 이 데이비드 봄이라는 물리학자가 편안하지 않은 일생을 보냈어요. 물리학자가 물리학자로서의 그 결과로서의 이렇게 뭔가 평가가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사상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그 사람을 평가하고 결국은 미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계속 떠돌다가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침의 상황이 때문이었는지 이분은 이제 대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깊이 성찰을 했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평화롭게 흐르는 계울도 있고 강도 있지만 밑에 사진을 보면 그 강과 계울들이 만나서 폭포를 이루었죠. 보면은 혹시 무지개가 보이시나요? 네,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와 내가 각자 의미의 시냇물이라고 한다면 너의 의미와 나의 의미가 만나서 더 큰 의미의 강을 만드는 게 이게 우리 올바른 대화의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아까 준성님이 말씀하셨던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5가지 기본적인 전제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일단은 우리가 다 같이 아까 만약에 집단지성으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보통의 회의들을 혹시 회의를 이렇게 뭐 회사 같은 데서 참석해 보시면 어떠셨어요, 느낌이? 혹시 회의 참석을 많이 해보신 분 계실까요? 회사에서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 어떠셨어요? 주로 위에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네. 아래 직급의 사람들은 경청을 해야 되거나
네. 뭔가 반론하고 싶어도 반론해서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걸 제안하면 그 일이 저에게 오니까 할까 말까를 네. 망설이게 되는 상황이 많아지게 되죠. 그쵸. 그 그래서 일이 저에게 오죠. 아이디어를 나누기보다는 윗분의 생각을 듣는 자리가 회의로 자리매김한 게 좀 많이 있죠, 우리 사회에서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회의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사실 이게 회의인지 업무 지시의 시간인지 헷갈릴 때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지성을 통해서 같이 회의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가 내 문제로 인식이 돼서 각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우리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평등하게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거기에 관한 각자의 느낌이 있고 우리 방금 이민정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럼 어떤 분은 아니야, 우리 그 프로젝트는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하는 여러 가지 입장이 나누게 되죠. 그러면 사실 거기서 많은 회의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계속 주장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다수결을 하죠. 근데 회의에 10명이 참석을 했는데 다수결을 했을 때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를 하면 5명의 그 찬성한 안이 가결은 돼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올바른 결정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9대 5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49대 51의 상황이 되면 이게 51의 의견으로 가지만 반대도 많고 이거를 이끌어 나가는 데 굉장히 부침이 많은 프로젝트가 돼버리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3번에서 우리는 그러면 서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대화를 잘하고 회의를 잘 진행하려면 서로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왜 이런 의견이 냈지?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몇몇은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럴 수 있겠네, 이럴 수 있겠네라는 마음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의 의미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 제일 좋은 건 5번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십시다라는 합의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5번까지 가는 건 흔치 않아요. 흔치 않죠. 흔치 않지만 이 5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고 이 5가지 단계를 밟아보는 게 중요한 게 대부분의 사람이 3번에서 많이 끝나요. 3번에서 많이 끝나더라도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상대방의 입장이 되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번과 5번까지 같이 못 가서 합의를 못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래 그 사람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에 대한 이해는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진행할 때 5번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3번 내지는 4번까지는 합의를 하고 일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방법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퍼실리테이션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한번 알아봤어요. 제가 그 사진에 보면 혹시 제가 보이세요? 사진 가만 보면 제가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제가 나온 사진이 있더라고요. 신문기사에.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 옛날처럼 이렇게 그냥 일렬로 쫙 앉아서 하는 회의가 아니라 요즘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 관한 이런 원탁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이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작년에 이제 푸드 플랜에 관련해서 국가의 농특위, 농특위에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전국 순회 원탁 회의를 했고, 저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대전인데 여기서 이제 관계자들,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제 원탁 회의를 했고 여기 보면 자주색 자켓을 입으신 분이 저희 테이블의 퍼실리테이터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화면으로 그 전라도하고 충청도 지방의 모든 분들이 서로 화면을 보면서 소통을 했고요. 각자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좀 투명하게 한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퍼실리테이션은 그러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보면은 첫 번째,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편안하게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아까 누군가의 위에 높은 사람의 이야기로 그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주저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퍼실리테이션이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이거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부서 간의 협력도 할 수 있죠. 사실 부서 간의 협력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각자 내 일은 내 일, 네 일은 네 일인데 우리가 다 같이 이 부서 간에 같이 회의를 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회의 기법도 할 수 있는 거고, 전략기획, 그리고 지역사회에 또 공헌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옆에 나온 것처럼 아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런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탑다운이잖아요. 위에서 뭔가 정책을 만들고 밑에 그냥 너희 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때 뭐 농업에 관한 의견도 많이 내고, 또 농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책에 관한 방향 같은 거를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서 그걸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고, 또 협력을 증진할 수 있고, 또 이런 참여자들의 화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요즘 혹시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리빙랩하고 마을 계획을 할 때 참여해서 의견 내는데 주로 이런 퍼실리테이션 기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봤듯이 그 테이블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갖추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일단은 핑크 서울을 제가 중립성이라고 썼는데 왜 중립성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 윤대성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네 가지 중에 혹시 뭔가 이렇게 알 것 같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테이블에 진행하는 사람은 왜 저 네 가지를 갖춰야 될까요? 일단 모두에게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네,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와, 막 박수 치시는 분도 있고, 네. 맞아요. 우리 퍼실리테이터가 아까 그 테이블에 그 자주색 자켓을 입으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참여자들이 사실은 여러 단체에서 오고 이해관계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한테 내가 왜 이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저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이 참여자들의 의견에 찬성 또는 반대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그런 거를 최대한으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중립성이 요소 필요하고요. 이 투명성은 뭘까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회의를 다 포스트잇에 막 의견을 써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의견을 냈고 그게 만약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유목화라 그래서 뭐 한쪽으로 의견을 정리를 하면 이 의견이 어떻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된다를 우리 참여한 사람 모두가 다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절차가 투명하기 때문에 이 참가자들은 내가 낸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용되는구나 라는 거를 믿게 되죠. 그래서 이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혁신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뭐 투표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의견을 내게 하는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기계적인 기법을 그냥 단순히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의 혁신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혁신이냐면 사고가 사실은 갇혀 있어. 이건 안 돼. 우리는 안 될 거야. 이거 힘들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바꿀 수 있어.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이거 한번 좀 시도해 볼까라는 혁신성이 또 일어나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죠. 나의 아이디어를 너무 사랑해요, 다들. 근데 이 나의 아이디어의 사랑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불가능한 지점이 가능하게 또 돼야 되는 거고, 나만이 옳아 해서 저 사람의 말이 옳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퍼실리테이터가 이끌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정성이 좀 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그 퍼실리테이터로서의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을 보면은 어떤 믿음이었죠? 세상이 이 갈등 관계에서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에너지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참여자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참여자들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 윤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이 퍼실리테이터가 특정한 결과물을 유도하면 안 된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한 네 가지 요소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많이 이제 도입한 요즘 디자인 띵킹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워크숍의 지금 예시.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이 모든 이 단계를 다 적용해 볼 수는 없고요. 이 단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의 디자인 싱킹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보면 공감하고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토타입에 테스트 이렇게 써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면 이 공감은 이제 다 아시죠? 상황을 이제 잘 관찰하고 뭐가 문제지? 라고 그 문제점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시간이고요. 정의는 뭘까요? 뭐가 정말 문제인지 하나로 합의를 해야 돼요. 그 합의를 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정의는 문제를 합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아이디어를 막 받아서 프로토타입은 샘플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걸 실제로 되나 안 되나 테스트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죠. 보면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예시로 제가 옆에다가 뭔가 재활용의 생활화라는 문제가 있었나 봐요. 여기는 보면은 공감의 시간에서는 자기가 고객이 돼봐야 되는 거죠. 공감에 대해서는 보면 여기 공감이 뭐라고 써요? 일회용 커피잔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머그컵 불편하고 텀블러 갖고 다니려면 귀찮아. 근데 일회용 커피잔에서 머그컵 갖고 다니면 나한테 뭐가 좋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만, 만약에 환경단체에서 일하거나 보통 저같이 뭐 이렇게 한살림을 하거나 협동조합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한 사람은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텀블러 갖고 다녀야 되고 막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우린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퍼실리테이터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들어갔으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되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감의 시간에서는 그 사람의 맥락과 그 사람의 생활과 그래, 이 사람이 뭐 출퇴근을 하고 회사에 가고 바쁘면 텀블러가 귀찮을 수도 있겠네 라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정의를 하면은 문제 정의가 뭐 하나로 초록색으로 정리가 됐죠. 혹시 우리 이건우 선생님 초록색으로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 정의를 뭐라고 했죠, 여기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직장인들은 일회용 커피잔의 폐해에 대해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적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합의한 문제 정의는 뭐냐면, 그래, 나는 이렇게 환경운동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니까, 일단 이 사람은 그 인식이 없구나. 그게 문제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인식을 개선하는 그 작은 것부터 풀어가야겠다라고 이제 문제가 정의가 됐어요. 근데 이 문제를 정의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너무 커다란 문제를 정의를 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은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 적절한 초점을 잡고 문제를 정확하게 세분화하고 명확화해서 이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뭐가 해결이 됐다는 걸 아주 작은 문제로 인식하고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또 제일 힘든 지점이 뭐냐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문제 정의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문제 정의 과정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정의, 우리가 뭘 문제로 해결해야 될지를 합의를 하는 시간이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의 발상과 수렴인데 보면 우리가 이러면 좋아.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텀블러를 갖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일회용 커피잔, 일회용 폼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디어를 받을 때 우리가 아까 봤던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이 포스트잇에 써서 붙인 거를 비슷한 의견끼리 모아보기도 하고 투표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근데 보통 내가 좋은 의견을 내야 돼. 내가 훌륭한 이야기를 해야 돼. 라고 부담을 가지잖아요. 여기서는 이런 필요가 없으세요. 보면은 아까 뭐라고 했죠? 사람을 보고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의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엄청 많이 보인 퍼스트잇처럼 질보다 양. 많이 써보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시각화, 글씨로 써도 되고 일단은 눈에 보여서 그 많은 것 중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금지죠. 사실 이거는 퍼실리테이션의 아이디어 발상과 수련뿐만이 아니라 요즘 일상생활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의견을 냈는데 야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거 접어. 뭐 내지는 야 우리가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런 평가, 판단,
충고, 이건 이 시간에 이제 절대 해야 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견을 내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낸 의견이 어떻게 좀 하찮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무시당한다거나 사람들이 내가 낸 의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 같아. 그럼 사실은 내가 말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수렴할 때, 발산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은 잠시 보류하고 각자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많이 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발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토타입은 뭐라고 되냐면 샘플 제작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는 뭐예요? 재활용의 생활화인 거잖아요. 일회용 커피잔의 폐해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샘플을 뭔가 만들어 보는 거죠. 이 직장인들한테 이 샘플을 만들어서 나눠줘 본다든지 이런 걸 테스트하고 만약에 이 샘플이 좀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다시 또 개선을 하는 그런 과정을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요즘 디자인 싱킹이라고 말하면 이런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토타입 샘플을 만들고 테스트를 거치고 만약에 이게 그러면 여의치 않다면 다시 또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게 요즘 지자체나 이런 회사에서 많이 하는 디자인 싱킹의 방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어쨌든 뭔가 과정이 많고 복잡하고 참여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퍼실리테이션 기법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가 회의를 엄청 힘들게 했어요. 막 샘플도 만들었어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우리 김채린 선생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다 반영이 돼서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통으로 합의에 도달한 거니까 네, 되게 공평하고 평등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 윤대성 선생님도 채팅에 써주셨는데 애착이 생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세계시민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다 막 이렇게 답변을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자, 어떤 결정이 생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참여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 의견이 반영된 거니까 이거는 내가 주도한 회의 같아 라는 애착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아 하고 막 이 프로젝트의 그 실행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막 먼저서 솔선수범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업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겠죠. 사실 그 조직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모든 사람이 다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일만 생각하는 그런 주인의식이 없을 때 조직이 하향 평준화가 되는데 이런 퍼실테이션 기법으로 앞으로의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 회의에 결정을 했을 때는 조직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하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퍼실리테이터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회의에 참여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사람과 좀 좋은 관계 유지하고 조금 더 평화로운 회의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면은 제가 10가지의 예시를 들어줬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오렌지가 보이시죠? 근데 저 오렌지가 파란색이에요. 그쵸? 이거는 예시인데 파란색 오렌지를 봤을 때 이 파란색 오렌지를 예시로 우리가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게 파란색의 오렌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 1번의 기법을 한번 적용해 봐야지 하면은 물어보는 거죠. 저 파란색 오렌지는 뭐예요?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죠. 저 파란색 오렌지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죠. 그럼 한번 2번의 기법을 적용해서 누군가 한번 질문을 만들어 줘 보시겠어요? 파란색 오렌지를 주제로 2번의 기법을 적용하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땡땡에 파란색 오렌지를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 김준선 선생님
이제 채팅창에 주셨는데 김준성 선생님께서 오렌지 색깔이 파란색인 이유가 왜 중요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3번으로 한번 이 파란색 오렌지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혹시 누군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우신가요? 우리 전하정 선생님 3번으로 한번 가능하실까요? 파란색 오렌지를 보셨는데 그 경험이 어떠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네, 느낌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파란색 오렌지를 사용해서. 우리 김은영 선생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란색 오렌지를 사용한 4번의 느낌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인 오렌지와 다른 파란색 오렌지를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네, 맞아요. 이런 주제로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그럼 강래영 박사님 5번 질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당신에게 있어서 파란색 오렌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많이 쓰지는 않죠. 그냥 이건 뭐예요? 이렇게 정의 질문으로 많이 끝나는데 이 파란색 오렌지나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어떤 의미세요? 이런 거를 한 번 더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의 관점인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면 우리 농촌과 뒤에 우리 아론 선생님 좀 부탁드릴게요. 6번의 관점 질문은 파란색 오렌지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만약에 파란색 오렌지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이게 파란색 오렌지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어떤 입장일 것 같아요. 뭐 파란색 오렌지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럴 수도 있죠. 하다못해 과일 가게에서는 이 파란색 오렌지 처음 보면 어떤 입장일까요?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7번 질문은 만약에 이 오렌지가 다 파란색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7번은. 이거는 생각의 전환을 조금 줄 수 있는 질문이에요. 회의를 하거나 우리가 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만약에 이게 이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생각의 전환을 줄 수 있는 질문이고요. 8번 질문은 예상되는 장애물. 이 파란색 오렌지가 맛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 파란색 오렌지는 보통 오렌지랑 기르는 방법이 다른가요? 뭐 어쩔까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이 장애물 질문은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이 회의를 진행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을 사실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좀 대비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질문을 보면은 그래요. 근데 이 파란색 오렌지 말고 또 더 다른 뭐 이상한 과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파란색 오이는 도대체 오렌지는 왜 나타난 걸까요?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또 질문은 사람들의 생각을 확장하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성찰 질문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사실 되돌아보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어디에 가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런 거는 꼭 물어보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도 있고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을 성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지금 1번부터 이 10번까지의 질문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저희가 한번 실습할 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따가 제가 혹시 더 필요하시면 이 자료는 그 소그룹 회의 때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인터뷰를 하고 이런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에 보면 막 제가 이런 사진 찾느라 힘들었어요. 막 고양이가 잠을 자고 있고 막 누워서 이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파란 오렌지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는 다 안전해라는 그런 느낌이 우리 대화 공동체 내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전지대가 왜 안 될까요? 보통 회의에서는. 왜 우리 보통 회의에서는 내 의견을 주저하게 될까요? 자기 검열을 하기 때문에 남을 의식해서. 그렇죠. 가장 큰 그 이유가 있죠. 자기가 그게 바로 부담감인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는데 이거 틀리면 어떡해. 나 이거 잘못 말하면 어떡해. 막 이런 부담감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받아온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 받아온 경험, 그 다음에 내가 틀릴까 봐. 그리고 이 주제가 나하고 지금 편하지 않아. 나한테 익숙한 주제가 아니야. 잘 모를 때 또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고요. 또 어떨 때는 가장 단순하게 질문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하고 뭔가를 할 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반복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